안녕하세요. 폭주저 라이더입니다. 요새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그 이태원 클럽 사건 그걸로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면서 다시 좀 비상 사태로 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좀 고삐를 놓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다시 터지니까 좀 기분이 착잡합니다.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동성애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은 동성애 그 어두운 면까지도 좀 지금 드러나고 있고 마치 좀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착잡함을 이기기 위해서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, 콘차이토로 그랑 리제르바 시라. 빈티지는 좀 돼서 2013년 빈티지입니다. 이 와인 되게 많이 보이죠? 대형마트에서도. 콘차이토로라는 워낙 유명한 회사고요. 까시레로 델 디아블로를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. 이름이 참 단순해요. 그랑 리제르바. 지금 집에서 묵혀놓은 지 좀 돼갖고 2013년 빈티지입니다. 요새 이게 2017년 빈티지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산지 3, 4년 됐나봐요. 이 와인은 예전에 2018년에 한번 홍대 쪽에 콜키지프리 와인 레스토랑에서 먹어봤고요. 한 2년 만에 먹은 건데요. 그때는 되게 잘 익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지금도 잘 익었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. 2년이 더 됐음에도 불구하고. 이거는 좀 원래 셀러 쪽에 보관했다가 너무 빈티지가 오래돼서 아싸리 셀러보다는 냉장고가 낫겠다 그래서 냉장고 쪽에 보관을 했고요. 한 1년 정도는. 되게 체리예요. 체리한데 이걸 향을 맡고 맛을 보면서 느낀 건데, 메이옴이라는 와인이요. 요새 되게 뜨고 있는 미국의 피노누아 와인이 있는데요. 그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. 제가 좀 즐겨보는 유튜브 와인 채널 중에 이제 와미남이라는 분이 하시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, 그분이 되게 자신이 좋아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잘 익은 100만 불짜리 체리를 씹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사실 한국에서 모임에서 그 와인을 먹었을 때는 특별한 감흥이 없었는데요. 올해 초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죠. 2월 초에 뉴욕에 여행을 가고 그때 뉴욕에서 혼자 호텔에서 먹었는데, 야, 그분이 왜 100만 불짜리 체리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물론 그만큼은 안 되는데 상당히 지금 잘 익은 체리예요. 육즙이 터지는 그런 체리. 근데 확실히 시라라서 시라지랑은 다르게 이런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거칠다고 하긴 그렇지만은 매끈한 느낌은 아니에요. 탄닌감도 적당히 느껴지고. 이 와인요, 원래는 2만원 정도에 항상 팔다가 할인하게 되면은 좀 2만원 안짝에 팔았거든요, 예전에. 요새 지금 보니까 제가 가격표를 안 뗐는데 17,500원에 할인할 때 제가 샀네요. 아마 장터에서 산 것 같아요. 이런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통 장터거든요. 17,500원에 산 흔적이 있고, 그런데 요새는 평소에 2만원 살짝 넘고 할인을 하더라도 2만원 바로 안짝, 19,000 얼마 이렇게 팔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 산지는 이미 한 3, 4년 됐으니까 올랐긴 올랐는데 큰 폭으로 오른 게 아니라 야금야금 오른 느낌이에요. 얘도 인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종종 와인 카페라던가 그런 데 거론되는 걸 봐서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, 얘도 까르베 쇼미뇽이랑 시라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시라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그 2년 전에 먹었을 때 딱 기억이 남고. 체리향 이외에 뭔가 다르게 큰 임팩트를 주진 않네요, 지금. 잔에 따르고 나면은 그때는 한약 냄새 비슷한 게 좀 올라와요. 지금도 약간 나는데, 그거 이외에는 거의 체리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음식은요, 호치킨이라고 아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호치킨. 원래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치킨점이었는데 되게 잘 되다 보니까 요새는
프랜차이즈도 엄청 커졌고, 야, 이 호치킨을 처음 제가 봤을 때가 20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앞일 수도 있고요. 요새는 엄청 떠고 하여튼 프랜차이즈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가 해주신 돼지고기랑 오리고기 볶음. 이게 고추장 베이스라서 와인과 좀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어머니가 해주신 거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실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햇반이고요. 이 치킨은 반은 오늘 안 먹을 것 같아요. 한 반 정도 먹고 이런 또 다른 음식도 먹고 나중에 냉동시켜 놨다가 뭐 에어프라이기에 먹던가 그럴 예정입니다. 그 우리들이 참 많이 하는 얘기겠죠. 변했어. 호치킨이 옛날에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튀김옷 바삭바삭하고 약간 짠맛도 있었어요.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이 그 정도로 많이 짜진 않은데 살짝 짠맛이 있어서 되게 그 매력적이었는데, 지금은 좀 그런 것도 없고 가격은 원래는 뭐 옛날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6,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살 때 9,500원이더라고요. 시원한 박하 냄새도 올라오네요. 역시나 매운 걸 먹으니까는 와인의 맛이 확 죽어버려요. 이게 아주 매운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적당히 먹는 그런 정도인데, 일반 제육볶음이라는 것보다 사실 안 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와인도 좀 죽네요. 얘랑 같이 먹으니까요. 얘는 간장 소스인데요. 한번 사와봤어요. 치킨을 먹을 때 괜찮은지.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변했다 그래도요, 잘 만들긴 잘 만드네요. 튀김옷이 너무 바삭바삭하고 맛있긴 맛있어요. 솔직히. 야, 진짜 얘는 체리체리하네요. 약간 검은 류의 체리향인데요. 그렇다고 해서 신선하지 않은 느낌이 아니에요. 상당히 신선한 느낌. 근데 조금 단점이 파워풀하고 다 좋은데 단순한 느낌.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체리 이외에는 별로 안 느껴져요. 지금 박하향, 체리향 그 정도밖에는. 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괜찮습니다. 뭐 방송 끝나고 또 먹다 보면은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죠. 원래 튀김이랑 먹을 때는 스파클링 와인이 확실히 잘 어울리는데요. 뭐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이트 와인도 제가 별로 안 먹어요. 집에서는 뭐 모임 나가서야 화이트 와인 저도 즐기고 하는데, 집에서 먹다 보면은 변화가 크지 않으면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. 저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레드 와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변화가 작고요. 그래서 집에서 즐길 때는 화이트 와인을 별로 안 즐기는데, 스파클링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더 변화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제 생각이에요. 그래서 집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은 거의 안 먹고요. 만약 있었다면 먹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구할 일이 없었어요. 이마트에서 한 2주 전에 페데리코 스파클링 와인을 세일했다고 알고 있는데, 제가 그때 놓치고 나서는 사실 싸게 구할 일이 없어갖고 그래서 지금 잘 안 마시고 있습니다. 튀김류 먹고 그러실 때는 한번 스파클링 와인이랑 드셔보시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의 BGM은요, 되게 유명한 아트락 밴드죠. 킹 크림슨. 영국 밴드고 뭐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으시고 그 밴드의 1집입니다. 뭐 앨범 전체가 예술이죠. 근데 좀 애매한 곡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. 그게 문차일드라는 네 번째 곡이고요. 이 로버트 플레이 이분이 실험을 하신 것 같아요. 왠지 되게 난해하기도 하고 공감감이 있는 데서 뭔가 타악기 소리 같은 것도 들려주고요. 그 이외의 곡들은 다 명곡입니다. 사실 전 오늘은 되게 노멀하게 가기로 했어요.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음악 소개를 할 때는 됐으면 이제 메탈 쪽으로 하긴 하려고 했는데
뭐 계속 메탈로만 할 수 없으니까요. 저도 메탈을 가장 좋아하지만 이런 락 음악도 좋아하고 가끔은 이제 가요라던가 그런 것도 듣기도 하고요.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메탈이지만 다른 것도 즐겨 듣기 때문에 그런 음반도 제가 있는 거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 거고 없는 것도 나중에 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노멀하게 사실 이 앨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컬트 오브 크림슨 킹인데요. 가장 유명한 곡인 에피타프로 선곡을 했습니다. 에피타프라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되게 처절함이 느껴지는 곡이고요. 우울하고 그런 곡입니다.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웅장함도 있고 킹 크림슨은요 소위 슈퍼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밴드고 로버트 플립이라는 그 거장이 주축이 돼서 멤버는 계속 바뀌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앨범에서는 에머스 레이크 앤 파머의 그 그렉 레이크가 베이스랑 보컬을 하고 있고요. 첫 곡인 21 센터리 스키조이드맨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되게 좋아하실 만큼 뭐 쪼개기라던가 각 파트에 맞춤 그런 긴박한 연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이고요. 이 앨범을 만들었을 때 로버트 플립이 23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렉 레이크가 22살. 아니 이분들은 타고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22살 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반을 만들 생각을 하고 정말 신기해요. 우리나라가 이제 발라드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. 저도 발라드를 좋아하고요. 킹 크림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프로그레시브한 밴드의 곡이지만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발라드 같은 곡이 인기를 끌었어요. 상당히 이것도 긴 곡이에요. 9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.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운 또 하나의 좋은 곡을 알아가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. 이미 알던 분도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 그런 좋은 음악을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노래는 역시나 밑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. 제 채널에 혹시나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